안녕하세요. 인사를 밝게 해야 성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이 화면을 보니까 다 성공한 사람의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 너무 밝잖아요. 네, 원래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은 그 표정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창업을 배우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한국에서는요, 실패한 것을 사례로 해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희한하게 대중이 성공한 사람만 보고 싶어 하지 실패한 사람을 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실패한 사례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왜 실패를 했는지를 알면 반대로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용의 검사를 하면 보통 손바닥 이렇게 때 끼었나 이런 거 보잖아요. 손톱 긴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다른 친구 이렇게 내미는 거 보면 참 더러워요. 그러면 나는 그걸 보고 집에 가서 막 닦는 거지. 막상 내 손만 보면 그걸 잘 모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흠을 보게 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힌트를 얻을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마도 실패 사례를 오늘 얘기하면은 채널 돌려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해서 성공을 했구나, 그 강점은 무엇이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 소개하는 5사람은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자기 직업을 어떻게 찾아가고 있나 이 방법을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김희정이라는 학생은 한 여대를 나왔는데 그 여대를 나왔을 때 4학년 때부터 나는 홍보가 체질에 맞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홍보다. 그런데 특히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쁜 만큼 나는 화장품 회사의 홍보를 담당하고 싶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결정을 해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단계를 밟았느냐 하면 한 회사에 가고 싶은 화장품 회사에 100번의 편지를 쓰기로 작정을 했어요. 보통 이제 실력으로 해가지고서는 사실은 좋은 기업을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쭉 썼는데 85번을 썼을 때 그 회사에서 만나자고 제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갔더니 홍보팀이 아니라 다른 부서로 발령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나는 홍보를 목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했고 준비를 해왔다. 그래서 정중히 거절을 하고 역시 86번째부터 계속 이어가서 편지를 썼어요. 마지막 이제 100번까지를 자기가 목표를 했기 때문에 100번을 썼는데 그 100번째는 뭘 썼느냐면 이렇게 청첩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다가는 신부 자리에는 자기 사진을 올리고 신랑 자리에는 그 회사의 로고를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첩장을 만들어서 간부들한테 전부 동시에 발송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한번 만나자 그랬는데 네가 원하는 데 뭐냐? 그래서 홍보다 그랬더니 홍보팀으로 즉각 발령이 나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창업 시간인데 무슨 직업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창업을 하려고 할 때는 먼저 그 전에 어떤 경력을 쌓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직업을 가졌을 때 그 직업에서 얻은 노하우를 가지고 창업을 했을 경우는 재미도 있고 또 실패할 확률도 그다지 적죠.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직업에 가졌던 것과 창업의 업종과는 전혀 별개의 것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잘 모르고 실패할 확률도 많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는 홍보회사를 앞으로 차리면 잘 되겠죠. 거기서 홍보를 털을 닫고 공부를 했고 또 큰 기업에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배웠으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언론사의 인맥도 많이 형성이 됐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접근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사례를 보시면 나는
이런 타입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김혜은 학생은 지방의 한 대학을 나왔는데 제가 특강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녁 끝나고 나서 교수들하고 저녁을 먹으려고 했더니 막 쫓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 사실은 자기는 중국어를 전공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근데 집에서는 집이 좀 부자여서 이렇게 웨딩홀을 2개씩 하고 있거든요. 아빠가.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아무래도 그 재산을 좀 딸한테 물려주려고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시킨 거예요. 이제 그거니까 결혼식장이니까. 근데 그게 도대체가 자기의 적성에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전공이 처음부터 중국어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간 거고.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제가 중국에 갔더니 어느 호텔에서 자리가 하나 났어요. 그래서 내가 추천을 해줬더니 거기를 달려간 거예요. 단숨에. 그래서 거기에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여기에서 와서 중국 항공사에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어도 잘하고 뭐 보시다시피 이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취업을 해서 열심히 잘 다니고 있다가 원래 자기가 목표하는 바는 뭐 스튜어디스 이 수준이 아니었어요. 중국 시장에서 호령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그 항공에서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중국으로 직접 지금은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 학생인데도 이렇게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고 정체성을 미리 알게 되면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겠다,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늘 그 가운데는 멘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있을 때 사회적으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사람과 의논하면 좋을 건가 이런 판단을 하면 참 좋은데 저도 이제 20대에 가장 갈망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누구하고 상담을 해야 될지 이게 참 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늘 안타까워서 요즘에 학생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표철민의 학생은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봤겠지만 지금 명문대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이 저를 처음 찾아온 것은 이 사진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3학년 때 찾아왔어요. 네, 중학교 3학년 때 찾아와서 자기는 벤처 사업가를 하겠다. 그래서 그때 하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최연소 벤처 CEO 1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래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학부모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지 왜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냐 이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대학에서 그러한 사업가적인 마인드, 리더십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우선 특채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명문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3학년 때까지 했는데 최근에 이제 개발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 국내 이제 포털 사이트처럼 정해진 이런 화면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뉴스 페이지를 따로따로 다 만들 수 있어요. 맞춤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사이트 클릭하면 마치 내 포털 사이트처럼 이렇게 꾸밀 수 있거든요. 이걸 이 친구가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수십억의 투자를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크고 있습니다. 학생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내가 방향을 잡으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나를 잘 보여주는 3가지의 사례를 보면 처음부터 목표가 뚜렷했다. 나는 이 길이 좋았다. 그리고 이미 나는 이런 기질이 있다는 것, 끼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하나씩 이제 해결을 해 나간 거죠. 두 번째는 큰 일을 위하여 작은 것은 버렸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보통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입사를 하고 나서 또 어떤 일을 할 때부터 꼭 돈하고 연계를 시켜요. 내 친구는 150만 원 받는데 나는 130만 원밖에 안 받는다. 이런 거 해봐야 20만 원 차이죠. 1년 해봐야 240만 원이거든요. 240만 원 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무료라도 내가 얻고자 하는 곳을 그냥 가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공부를 해야지. 처음부터 잔돈푼에 얽매여가지고 소탐대시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돈으로만 계산해가지고 수익만 오로지 퍼센테이지, 보통 어떤 업종을 하게 되면 몇 퍼센트 이익률이 나온다. 이것만 보고 쫓아가거든요. 그런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걸 내가 털을 닫고 나면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생각했을 때 이게 처음부터 이 학생이 돈이 되지는 않았죠. 그 다음에 김혜은 씨도 뭐 중국 가기 전에 중국에 가봐야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30만 원, 40만 원 이렇거든요. 우리 돈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보지 않고 자기의 미래를 보고 투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열정이 있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례를 볼까요? 장영진 씨도 역시 지방의 여대 출신인데 의상학과를 졸업할 찰나에 사실은 의류 디자이너들이 옛날에는 모델 따로 놔두고 디자인 따로 있고 디자이너 따로 있고 그러거든요. 네. 요즘에는 디자이너가 모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신체적인 조건을 갖춰야 취직이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물론 이제 뭐 이쁘고 다 좋은데 그 여러 가지의 그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패션 디자인은 말고 디자인은 배우기는 배웠는데 뭘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그 틈새를 찾은 게 강아지 옷이에요. 그래서 강아지 옷 디자인을 해서 인터넷에 어떻게 했더니 그게 폭발적으로 주문이 늘어난 거예요. 전국적으로. 지방에서 시작했는데 인터넷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이 할 수 있는 게 인터넷이잖아요.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 옷 디자이너로 우리나라의 1호입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그로 인해서 뭐 한 달이면 700만 원씩 이렇게 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거죠. 최유리 씨는 2년 전에 한 여대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회계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지낸 거예요. 사실 우리 대학 다닐 때 뭐 그렇게 이런 거 저런 거 다 구상해가지고 하나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뭐 3학년 때 되면 괜히 고민만 하고 4학년 때 되면은 그냥 멀리 보지도 못하고 당장에 취업하려고 토익이나 공부를 하고 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친구도 크게 일반 대학생들하고 다를 바가 없었는데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설득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저하고도 얘기를 하면 내가 설득을 당할 정도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그런 인상과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과거에 직업을 찾는데 애로가 있었듯이 다른 학생들이나 후배들도 그런 애로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학생들에게 내가 진로 지도를 해주는 그런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직업 상담사 이런 직업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특화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특화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커리어를 디자인해주는 이런 것을 하자. 직업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나는 패션 디자인을 죽으라고 해봐야 이만큼 포화되어 있는 데서 나는 이만한데 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약간 달리하면 돼요. 관상학자들이 많다. 그러면 나는 한 글자만 바꿔서 인상학자 그러면 1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갖는 것도 이렇게 그래서 커리어 디자이너로 시작을 했는데 자기의 인지도를 높여야 사람들이 자기를 찾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사에 칼럼을 연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름과 이 커리어 디자이너 찍으면 이 학생이 쓴 그 칼럼들을 쭉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나중에 책으로 내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러면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에서는 돈이 안 되지만 나중에 인지도가 높아져 가면 강의를 해도 일반인들이 하면 돈 안 줘요. 그 다음에 뭐 조금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문화센터에 가면 뭐 시간당 25,000원 이렇게 줘요. 우리는 엄청 많이 받거든요. 이제 같은 시간에도 이렇게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브랜드 가치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이제 칼럼을 쓰고 책을 내고 하는 거죠. 두 가지 사례 특징. 자기 정향, 바른 길, 나아가는 길. 우리가 정향을 찾다라는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그려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기는 하지만 그걸 보이도록 하는 것이 능력이죠. 내가 갈 수 있는 거를 내비게이션처럼 다 안다라고 하면 실패할 사람 별로 없겠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어떻게 그려가느냐. 그 그림을 내가 미리 그려서 어떻게 그걸 채워가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향을 위해서 한때 방황을 했지만 틈새 업종이 경쟁력임을 확신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했지만 내가 이 직종을 하면은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개척자 정신으로 일을 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 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최숙희 씨는 처음에 주부였어요. 그래서 역시 이렇게 특강을, 전 사례가 있는 것들은 전부 제가 이렇게 만난 사람들에 직접 지도를 하거나 그러니까 생생하겠죠. 최숙희 씨도 처음에는 주부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강의를 듣고서 처음에 무조건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관상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돈도 별로 없고 하니까 또 남편이 쉽게 돈 줍니까? 안 주지. 그래서 그걸 관상어를 그 벽걸이 관상어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인터넷에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공부를 해서 대학원을 가서 대학원에 경영 지도사 자격증도 따고 지금은 경영 컨설턴트로 잘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스파크 소위 쇼크를 받느냐, 누구를 자주 만나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지 말고 친구나 어디 강의도 자꾸 가보고 그래서 충격을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충격을 받아 내가 이대로는 안 되는데 앞으로 살 길이 50년은 남아있는데 이제 40이거든요. 그러니까 50은 더 이상 살아야 되는데 50년을 어떻게 살 건가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아직도 먼 길이니까 공부를 더 하겠다 공부를 한 거고요. 문정 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주부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특강을 듣고서 창업을 한 게 그 뭡니까 한복 대여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 친구의 인상에서도 그런 걸 느끼셨겠지만 이 친구의 특징은 이 활동이 왕성해요. 그러니까 활동과 외향적인 것과 내향적인 것을 비율로 따지자면은 6대 4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영업하는 것도 잘하고 내부적으로도 그런 대로 소화를 잘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여업으로 하면 자기가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걸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역시 항상 우리는 공부가 좀 부족하구나 이런 판단을 하죠. 그래서 역시 이 친구도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해서 이제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졸업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걸 프랜차이즈로 한복 프랜차이즈로 좀 키우겠다 이런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성공하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4년째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공 모델로 꼽힙니다. 두 사람의 특징, 원래는 방콕 여사였습니다. 그냥 방에 있는 주부였는데 변함없는 열정의 소유자. 과거에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그래서 항상 내가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들을 표현하라면 필요한 건 열정. 열정의 소유자였습니다. 창업에는 학습이 기본인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대학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아리라든지 뭐 요즘에 인터넷 가면은 카페 뭐 블로그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곳에서 자꾸 자기가 관심 있는 카테고리를 정해서 그쪽에 좀 접속을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해보는 게 좋아요. 주부도 마찬가지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례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었다. 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조형성 내 이름하고 똑같아요. 오세우 두 학생은 제가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친구들은 공부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지금은 뭘 하느냐 하면 이 밑에 그 조형석이라는 친구가 이 인상이 좋아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인데 인상이 참 좋아요. 그리고 이 학생들한테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업종이 뭘까 이걸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다면 이 설득이 자신 있다면 또 이 학생들이 호감을 갖는다면 액세서리 같은 게 어떠냐 이랬더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맞는 여자친구가 마침 디자인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디자인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동네 주부들한테 그걸 맞춰가지고 소위 핸드메이드 액세서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대 앞에다가 가게를 하나 차려서 이만큼 돈 벌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프랜차이즈로 무려 48개의 점포를 통솔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에 둘이 동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떨어져 가지고 각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 동업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부족할 때는 이렇게 합치면 참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이정은이라는 친구인데 패션 리포터로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은 홈페이지에서 패션몰 같은 것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보면 처음에 했을 때 이 의상학과 출신이 명문대 나온 친구입니다. 그런데 의상학과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걸 또 그 회사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시장은 포화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따로 할 게 뭐 있느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TV 보는 거래요. 그럼 TV에서 어느 프로를 제일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쇼 프로를 좋아한답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쇼를 보는데 뭘 관심 있게 보느냐? 보통 그 이발사들은 머리를 많이 보는 거, 신발은 신발을 보잖아요. 이 친구는 의상을 했으니까 의상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상을 분석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분석을 하겠다 그래서 하루에 그러면 의상을 30개씩 분석을 해서 나한테 보내라. 그럼 일주일 동안 보내면 내가 방법을 찾아주겠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전부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패션, 스타 패션들을 분석해 가지고 정보 서비스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창업비는 35만 원. 그때 당시에 286 컴퓨터에 중고 컴퓨터 35만 원에 사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보를 제공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 옷 어디서 사죠? 이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쇼핑몰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이렇게 개인 쇼핑몰로 지금 잘 벌고 있죠. 자, 두 사람의 특징. 전공이나 취미를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전공이든 또 과거에 걸어왔던 취미든 이런 것들을 살렸고 자본 대신 능력으로 합쳤다. 돈은 없지만 내 능력으로 서로 합하는 거고 그러나 아쉽게도 동업에는 실패를 했다. 나는 동업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업은 한번 좀 밀도 있게 생각을 사전에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권민영 씨는 우리나라의 대가입니다. 토피어리의 대가인데 우리나라 토피어리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 가운데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몇 없어요. 근데 이분은 처음에 영국에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온 지가 지금 3년 되는데 토피어리 샵을 영국에서 하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걸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귀국을 해서 처음 저를 찾아왔어요. 이걸 어떻게 한국에서 알릴 거냐. 제가 그걸 이제 다각도로 좀 지원을 해줬는데 어쨌든 지금은 저기 그 용인 뭐 에버랜드든 어디에 시청 앞이든 이런 토피어리는 전부 이 친구가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느 대학에 있는 것 뭐 수없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 가이손에서 보면은 정원사가 이렇게 짜라는 거 있죠. 이게 토피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크게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뭐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고 있죠. 손뜨개 전문가 송영의 바늘 이야기의 사장인데 그 친구도 처음에는 완전 주부였어요. 태교를 위해서 손뜨개를 재미로 하다가 주변에서 잘한다 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거냐. 보통 우리가 취미로 하고 있는 거는 돈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수익을 내기가.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교육을 문화센터에서 교육을 하면서 수강을 받고 그다음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 건가를 고민할 때 털실을 팔고 그다음에 책을 이제 교육했던 거를 모아가지고 책으로 냈더니 베스트셀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8권을 팔아서 그 수익만 해도 수억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의 브랜드로 해서 중국에도 수출하고 여러 가지의 사업을 엄청 크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보면 취미를 가지고 사업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가지고 사업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거기다 돈도 벌고. 그 다음에 여성의 섬세함, 그 다음에 감성을 살렸다. 이런 점이 특기사죠. 그러니까 여성은 늘 남성이 뒤져. 술을 저녁에 가서 잘 마셔줘야 이겨 뭐 이런 것들은 옛날 얘기고 지금은 자기가 갖고 있는 특기나 자기의 감성이나 자기의 어느 쪽으로 관심이 있는지를 따라서 그렇게 살리면 좋습니다. 수익 모델을 다각화했다. 그러니까 교육해서 교육비도 받고 털실도 팔고 책값도 받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 사례를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의 사례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게 많다. 결론. 자, 달러는 이렇게 그리죠. 근데 달러를 이렇게 그리는데 돈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 평생 돈과 만날 수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외길로 가게 되면 평생 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3번 있습니다. 원래 돈은 한꺼번에 만나는 거지 조금씩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길, 취미로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살려서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이렇게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그로 인해서 돈을 버는 거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게 가장 값진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